안녕하세요, 디토입니다. 이번 동영상의 주인공은 알렉상드르 카바넬입니다. 19세기 초반 프랑스 예술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많은 명작이 있으나 오늘 주목해볼 그림은 카바넬이 존 밀턴의 장편 서사시 실낙원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타락천사입니다. 서사시의 루시퍼는 신에게서 가장 총애받는 천사였으나 자유를 갈망하며 신에게서 등을 돌린 이중적이고 입체적인 인간의 감정을 잘 표현한 캐릭터로 지금까지도 많은 오마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루시퍼를 현대의 3D 프린팅을 통해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조형 방식은 그림을 그릴 때처럼 큰 형태들을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그것을 점점 더 구체화하면서 진행됩니다. 우선 인체 비율에 맞는 모델링을 가져와 그림과 같은 포즈를 잡아줍니다. 이때에는 너무 세부적인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로지 비율의 조화와 흐름들을 신경 쓰며 만들어 나갑니다. 이 과정부터 너무 세세한 것들을 신경 쓰다 보면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양감과 구성 요소의 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작은 형태들을 다듬어 줍니다. 팔, 다리의 굵기나 손가락, 머리 같은 것들이죠. 얼굴은 반이 가려져 있어 하관을 상상할 때 스타워즈의 아나킨을 참고했습니다. 실제로 아나킨 캐릭터는 이 그림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이 작품은 애증의 눈물이라는 이미지를 완성시킨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를 붙여줍니다. 귀는 겉에서 드러나는 신체 중에 가장 굴곡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제 머리를 배치하고 머리카락을 만들어 봅시다. 대충 덩어리를 던져놓고 다듬으면 이렇게 됩니다. 모양만 조금 잡아주고 날개로 넘어가 봅시다. 날개는 깃털을 크기별로 세 종류만 만들어서 붙여줄 겁니다. 묘사는 간단히만 해줍니다. 작은 깃털부터 시작해서 큰 깃털을 붙여주고 그 사이를 중간 깃털로 메꿔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줍니다. 이번 작업에서 가장 오래 걸린 부분은 날개였습니다. 왼쪽 날개는 악마 날개로 반쯤 변해 있는 연출을 해봅시다. 이제 근육의 구체적인 굴곡을 표현해봅시다. 초반에 대충 붙여놨던 손과 발 등을 붙이는 작업이 될 겁니다. 이 과정부터는 초반 과정에 비해 몇 배의 시간이 걸리기 시작하며 우리 눈에 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까지의 묘사를 진행합니다. 머리카락의 굴곡을 좀 더 잡아줍니다. 이번 작업에서 가장 난해했던 지점이 손동작입니다. 개인적으로 깍지를 꼈다기보단 왼쪽 손이 오른쪽 손을 부서질 듯이 쥐고 있다는 해석이 돼서 힘이 느껴지는 표현을 의도했습니다. 손톱은 따로 붙여줍니다. 손은 미대 입시에서도 다룰 만큼 관절 변화에 따라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해서 신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발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손에 비해 우리가 관찰하는 빈도가 적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왼쪽 날개를 악마 날개로 한 의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그림을 출품하기 전에 카바넬이 습작으로 그린 그림 때문입니다. 타락천사는 존 밀턴의 실낙원의 내용 중 천사였던 루시퍼가 천국에서 추방당해 하느님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된 내용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천국에서 성빌 것인가 지옥에서 다스릴 것인가 라는 선택에 기로해서 자유를 선택한 대가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그리느냐도 중요했지만 어떤 걸 그리느냐도 중요했습니다. 예수나 성인 등을 그리는 종교화가 당연했던 시기에 악마를 그린 카바넬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초반에 배치만 해놨던 식물 덩굴을 만져줍니다.
눈썹을 묘사해 봅시다. 눈썹도 머리카락처럼 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날개의 시작 부분을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 봅시다. 날개가 몸에 박혀 있는 느낌보다는 몸에서 날개가 돋아난 느낌을 연상하며 만들어줍니다. 왼쪽 날개 주변에 뿌려질 깃털들을 만들어줄 겁니다. 변동 가능한 부분이지만 뿌려진 모습을 구현해 봅시다. 이제부터는 홍채를 포함한 정밀 묘사에 들어갑니다. 여태까지는 구조들과 양감을 구현했지만 지금부터는 손주름이나 핏줄, 피부 질감을 구현해 줄 겁니다. 실제 조형에서는 시간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정밀 묘사가 제일 크지만 3D 모델링에서는 실제 조형에 비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바위를 조금 더 다듬어 줍니다. 개인적으로 자연물은 파면 팔수록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덩굴의 끝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이제 출력 준비를 위해 파트별로 나눠야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3D 프린터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에 생각보다 더 많이 나눠야 합니다. 몸통과 날개는 업체와 지인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제 3D 프린터 출력을 위해 서포터라는 것들을 달아줘야 합니다. 또한 온도에 민감한 광경화 소재 레진에 몇 초 동안 UV 램프를 쏘아줄 것인지부터 시작해 출력에 관련된 수많은 옵션을 제어해줘야 합니다. 일단 정확한 원리는 생략하고 프린팅해 봅시다. 첫 번째 판이 나왔습니다. 이걸 13번 반복하면 됩니다. 베이스 출력이 끝났습니다. 이제 사포질과 빈틈을 메꿔주겠습니다. 덩굴을 출력했습니다. 덩굴은 휘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 레진으로 출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러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붙여주고 사포질 해줍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얹어지겠습니다. 틈은 시바툴로 메꿔줍니다. 돌질감을 이어주기 위해 은박지와 버리는 칫솔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밑색을 깔아봅시다. 도색 또한 제가 모델링을 진행했던 것처럼 큰 범주의 어두운 색부터 뿌린 후 세부 채색을 진행할 겁니다. 덩굴은 밑색을 깔고 이후에 베이스에 얹어서 채색할 겁니다. 덩굴을 얹고 채색을 하는 이유는 윗면을 밝은 색으로 다시 칠해주면 분사식 채색 방식에 따라 자연스러운 음영이 생기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은 붓도색으로 다른 색을 추가해줍니다. 업체에 맡긴 몸통 파츠입니다. 조각조각 출력하자니 조립 시 피부 질감의 후처리가 걱정돼 산업용 프린터로 해결했습니다. 몸통은 레진의 색이 살색과 가까워서 음영부터 강조하며 칠해줍니다. 그 다음 밝은 색을 얹어줍니다. 지인들에게 부탁한 날개입니다. 저도 이후에는 좀 더 큰 프린터를 구입할 생각입니다. 반투명 초록색 레진이기 때문에 서페이서를 흰색으로 칠해봅시다. 다른 파츠와 동일하게 밑색을 칠해줍니다. 밑색을 칠할 때는 큰 색만 생각합시다. 이제부터는 붓도색으로 여러 색을 덧칠하며 다채롭게 표현해 봅시다. 날개를 채색해 봅시다. 오른쪽 날개가 끝났습니다. 이후 작업은 조립 후에 조금 더 보강하겠습니다. 왼쪽 날개도 채색해 봅시다. 왼쪽 날개는 악마 날개의 경계 부분에 깃털이 빛바랜 느낌을 내주려 합니다.
마른 붓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튀어나온 것만 물감이 묻어 형태의 입체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채색해 봅시다. 아래쪽에서 어두운 톤을 칠해주면 음영의 효과를 강조해 줄 수 있습니다. 피부에는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보라색, 초록색 또한 존재합니다. 혈색의 붉은색과 정맥의 푸른색이 합쳐지면서 복잡 미묘한 색깔들이 나옵니다. 타락천사의 눈가는 붉게 상기되어 있는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겹겹이 색을 쌓아 올려줍니다. 눈알도 마냥 하얗지만은 않습니다. 베이스가 될 나무판입니다. 이제 사포질을 하고 스테인을 발라줍니다. 스테인을 바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경험상 스테인은 스펀지로 발라주는 게 좋았습니다. 붓으로 도장을 했을 때는 불규칙한 자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색했던 파츠들에 마감제를 발라줍니다. 마감제는 도색이 잘 벗겨지지 않게 하는 보호막 효과를 주면서 무광, 반광, 유광에 따라 질감의 특성들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타락천사의 상징, 눈물을 표현해 봅시다. 이제 조립을 해 봅시다. 조립 후에는 전체 색상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약간씩 보완해 주거나 너무 튀는 부분을 없애줍니다. 날개가 너무 밋밋한 느낌이 들어서 포인트와 약간의 색상을 추가해 주려 합니다. 펄이 들어간 도료로 날개에 빛나는 포인트를 조금씩 넣어줍니다. 잊고 있었던 빠진 깃털들을 만들어 봅시다. 빠진 깃털들 또한 유연한 레진으로 프린팅했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서페이서를 뿌리고 도색해 줍시다. 이제 조심히 배치해 봅시다. 이곳에 뭔가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뒷부분에 있는 천국에 잔류하는 천사들을 이용해 보기로 합니다. 이 천사들을 부조로 만들어 명판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부조 또한 깊이 파면 정말 어려운 조형입니다. 그림자의 명암으로 회화적인 입체를 만드는 형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파이는 깊이에 따라 저, 중, 고 부조로 나뉘고 각 형식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굴곡을 더해주고 폰트를 설정하면 완성입니다. 명판을 채색해 봅시다. 명판은 멋지게 부식된 독 느낌을 줘보려고 합니다. 물감에 물을 많이 타게 되면 고인 곳에는 진하게, 튀어나온 곳은 연하게 물감이 묻습니다. 마른 붓으로 금색을 발라 마무리해주면 완성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